예, 이번 시간에는 제 9장이고요. 퍼스트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 해가지고요. 1차 상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미분 방정식은요, 아예 하나의 교과 과정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근데, 우리가 미적분학 시간에 이걸 다 다룰 수는 없고요. 그러면 한 학기나 두 학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 여기 퍼스트 오더에서 1차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어떻게 푸는지 이제 그 정도만 설명드리고요. 원래 우리 교재에서는 이거 말고 되게 다양한 내용이 더 있는데요. 그거 다 해봤자 시간만 많고 나중에 이제 미분 방정식 과목이 별도로 우리 교과 과정에 마련이 돼 있으니까요. 그때 배우시는 거랑 좀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그냥 여기서는 1차 미분 방정식 어떻게 푸는지 설명해 드리는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일단 처음부터 보죠. 첫 번째 9장 1절은 뭐냐면 솔루션스, 그러니까 해,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의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일러의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퍼스트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에서 1차, 어디서 오더는 차수예요. 우리가 뭐 y는 x제곱 그러면 2차 뭐 하고 y는 x 5승 플러스 4x 3승 뭐 그러면은 5차 하듯이 퍼스트 오더는 1차예요. 그래서 1차 미분 방정식은 어떻게 하면 다음과 같은 형태예요. 그러니까 방정식에서 차수는 최고차의 그 오더가 뭐 몇 차 중에 제일 큰 거라고 하면은 미분 방정식에서 차수는 미분을 한 횟수 중에 가장 많은 횟수가 차수가 됩니다. 그래서 y'은 fxy 하면 얘는 1차가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뭐 y 2'은 뭐 fxy 이렇게 생겼으면 얘는 2차 미분 방정식이에요. 그리고 y를 4번 더하기 y 3번 빼기 y 2번 뭐 f, x 뭐 이렇게 생겼다 하면요. 얘는 어때요? 2차, 3차, 4차 이 2번, 3번, 4번 미분했죠. 이 경우는 2차 아니에요? 아니요. 이 경우는 4차 미분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폴스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분을 한 횟수가 차수가 되는 거예요. 미분 방정식에는요. 그래서 괜히 여기서 y 4번 미분하고 y 3번 미분, y 2번 미분했더니 뭐 2x-5가 되는데 여기 x 1차식이니까 1차 미분 방정식 그런 거 아니에요. 미분한 횟수가 차수가 됩니다. 예, 그런 거 잘 알아주시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1차 미분 방정식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미분한 것만 다룬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꽤 어렵습니다. 실제로 해보면요. 자, the equation is the first order because it involves only the first derivative. 1차 도함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first order가 됩니다. 만약에 second derivative를 가지고 있으면 second order, 세 번면 third derivative였으면 third order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때 이 미분 방정식의 solution이에요. 그러니까 솔루션이 여기는 어가 부정관사죠. 그러니까는 솔루션이 무수히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솔루션이에요. 자, 미분 방정식의 하나의 솔루션은 뭐냐면요. 미분 가능한수 y는 yx인데 어떤 정리역에서 정해진 거예요.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y를 우리는 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너럴 솔루션 뭐냐면은 이 녀석이 될 수 있는 해들을 일반화한 것을 바로 제너럴 솔루션이라고 해요. 그러면 제일 단순한 형태로요. 어떤 거냐면은 미분 방정식을 푼다는 거는 적분을 한다는 거랑 어떻게 보면 약간 일맥상통합니다. 엔티데리버티브를 찾아내면은 우리가 되거든요. 근데 좀 복잡하니까 그건 넘어가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어요. Find a solution of 다음과 같은 1차 of the following 뭐 first order differential equation 이렇게 쭉 써있는데 그냥 이렇게 쓸게요. dy dx는 x. 이렇게 쓸까요? 3. 자, 요 녀석의 해를 찾았는데 solution이죠. 그러니까 이 녀석의 해는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 찾아내라는 거예요. 자, y를 x로 미분해 3 되는 게 뭐 있어요? y는 3x죠. 예, 요 녀석이 이 녀석의 요 미분 방정식의 하나의 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거 말고 요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3x 더하기 5 얘도 요거 만족하잖아요. 그리고 y는
3x 더하기 100의 파이승 이런 것도 되겠네요.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제너럴 솔루션은 뭐냐면요. 그래서 제너럴 솔루션은 y는 3x 더하기 상수 c 이런 것이 되겠죠. 이런 것이 제너럴 솔루션이 될 거예요. 예,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런 형태, 이거는 이제 단순한 형태고요. 조금 살짝 더 복잡한 형태로 와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선 1차 도함수인데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미분했을 때 말고 그럼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해볼게요. 아직 2차는 안 배웠지만 두 번 미분해서 1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 미분해서 1 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은 y는 두 번 미분해서 2가 된다고 해볼게요. 2. 자, 두 번 미분해서 2 되는 거는 y는 x제곱이 있죠. 요것이 있죠. 이 두 번 미분하면 2 되죠. 또 y는 x제곱 플러스 1도 있죠. 이런 것도 되죠. y는 x제곱 마이너스 100도 되죠. 그러면 이 녀석의 제너럴 솔루션은 y는 x제곱 더하기 상수 형태겠네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이 녀석의 솔루션이 될 수 있는 건요. y는 x제곱 플러스 5x 이런 것도 돼요. 1차 함수 두 번 미분하면 0 되잖아요. 그리고 y는 x제곱 더하기 100x 마이너스 파이 이런 것도 돼요. 그러니까 제너럴 솔루션은 여기에다가 1차 식을 더해준 거예요. 이것이 제너럴 솔루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모든 솔루션을 다 포함한 것이 제너럴 솔루션이고요. 그 중에 이걸 만족하는 요 각각을 그냥 솔루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세요. Show that every member of the family of function. 자, y는 x분의 2 플러스 c는 is a solution of the first differential equation. 요 미분 방정식을 만족한다는 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는 방법은 그냥 그거예요. 자, y가 x분의 c 플러스 2는 자, dy dx 즉 y 프라임은 x분의 2 마이너스 y를 만족하느냐 이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요걸 만족합니까? 요 녀석이 이걸 만족합니까? 다시 말해서 이 식은 요 미분 방정식에 해가 됩니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이거는 확인해 보는 차원이니까요. 얘를 양변을 미분해 보죠. 자, since y 프라임은요. 보죠. y 프라임은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 제곱분의 c가 되죠. 마이너스 x 제곱분의 c가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 x 제곱분의 c라는 건요. 이렇게 쓸 수 있죠. 마이너스 x분의 c 곱하기 x분의 c로요. 이렇게요. 근데 마이너스 x 제곱분의 c 곱하기 죄송합니다. 저기 c가 제곱이 붙어있네요. 마이너스 x분의 1 곱하기 x분의 c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x분의 c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y 마이너스 2로 표현되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x분의 1에다가 y 마이너스 2로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2 넘겨주면 x분의 c는 y 마이너스 2니까요. 그래서 얘는 x분의 마이너스 부가 있으니까 2 마이너스 y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나중에 좀 있다가는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이걸 안 주고 요런 미분 방정식에 주어졌을 때 이제 어떻게 이걸 찾아내는가 이제 그런 걸 다룹니다. 지금은 아니지만요. 네,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show that the function y는 x 플러스 1 마이너스 3분의 c는 is인데요. 여기서는 이분이 왜 이거를 솔루션이라고 하는지 모르는데 사실 이거는 더 솔루션이에요. 요 조건을 만족하는 솔루션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이라고 있어요. 초기값 문제라고 되어 있어서 이 조건을 이것이 바로 초기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니셜 컨디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기 조건을 만족하는 솔루션임을 보이세요. 근데 이거는 더 솔루션입니다. 이거 만족한 솔루션 요거밖에 없어요. 모르겠네요. 혹시 이분이 또 이거 말고 다른 솔루션이 있을지도 몰라 해서 그렇게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거는 더 솔루션 맞습니다. 근데 여기다 어떻게 y0를 넣어보세요. 0 넣으면 1 빼기 3분의 1이니까 2분의 3분의 2 맞죠? 그리고 요거 미분하면은 그냥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아요. 그래서 이건 솔루션 맞습니다. 예.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풀 거냐? 이젠 문제는 바꿔서요. 요런 조건이 주어지면은 그리고 이니셜 컨디션이 주어지면은 어떻게 y를 찾아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인데요. 일단은 아직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뉴메리컬 솔루션 형태로 가보죠. 예. 일단은 컴퓨터로 먼저 해보고 나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요걸 풀라는 얘기예요. y''은 fxy, yx는 y0를 합니다. 예, 요걸 풀어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여기서의 목표는 뭐냐면요. solve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쓸게요. y''은 fxy이고요. 그 다음에 yx0는 y0. 자, 초기 값이 하나 주어졌을 때 여기서 이제 y 찾으라는 얘기예요. 이 미분 방정식을 풀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직은 이거 푸는 방식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수치적인 방법으로 뉴메리컬한 메소드로 해보자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뉴메리컬 메소드로 해보자. 이 뉴메리컬 메소드가 뭐냐면 바로 오일러께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그 오일러께서 이제 고안하신 방법입니다. 참 많은 거 하셨죠. 예전 조상님들은 정말 많은 거 하신 것 같아요. 자, 오일러의 메소드는 뭐냐면요. 현재 여기 그림 보시면요. 요 y는 yx, 요것이 이 미분방정식의 솔루션이에요. 이 미분방정식 솔루션이 요건데 우리가 지금 이걸 풀 방법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요 그림을 하나 불러왔으면 좋겠네요. 불러오고 나서 설명드릴게요. 현재 문제에서 주어진 요 파란색 선이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솔루션입니다. x0에서 y0로 주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주어진 정보는 뭐냐면은 이 점의 위치를 알고 있어요. 이거 알고 있고 그리고 요 점에서의 그리고 대신에 뭐냐면은 정의역 안에서의 이 y''을 알고 있어요. 이 정의역 내에 있는 모든 점에서 y''을 알고 있어요. 예. 그때 이제 요 파란 선을 찾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특정한 구간에서 미분방정을 풀고 싶으면은 거기에를 파티션을 나눕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x0, y0가 여기 있으면요. 여기 x에서 좀 옆으로 가서 여기에 한 점을 x1을 잡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x1에서의 함수값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거는 y의 x1, 즉 다시 말해서 y1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저걸 찾아내는 게 지금 문제인데 그럼 이 y1을 어떻게 찾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x1의 값이 주어졌을 때 y1의 값을 우리는 실제로 요걸 찾으면 참 좋겠지만은 이걸 못 찾기 때문에 요거 대신에 요 x0, y0이고 접선의 기울기는 요거 줬잖아요. 그러면은 요 접선에서의 요 점을 찾는 거예요. 예, 요걸 찾는 거예요.
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y는 yx에서 대신에 x1에서의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는 알고 있죠. 여기다 x1 대입하면 되니까요. 그럼 여기서 x1, y1 즉 이 빨간 점을 지나고 접선의 기울기가 요랑 평행하게 즉 f' x1, y1인 걸 즉 적선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x2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우리가 함수의 위치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아까 그었던 접선의 식은 알고 있죠. 요걸 알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은 요 점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식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어쨌든 얼추 비슷한 식은 얻어낼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요것이 기본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요것이 오일러의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우고 자,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앞에서 설명은 다 드렸고 이제 여기 있는 그림 보시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로 뭐냐면은 이걸 어떻게 풀냐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 뭐냐면은 find find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할게요. x 요걸로 근사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앞에서 했었던 선형 근사식으로 합니다. 여기서 LX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한 점 x0, y0를 지나고 접선의 기울기가 f'x0, y0인 거죠. 그러니까는 얘는 y0 플러스 f'x0, y0의 x 마이너스 x0 요 식에다가요. 요 식에다가 x에다 x1을 대입해서 우리가 y1을 근사합니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정확한 값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구한 y1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바로 요 빨간 점의 값이 y1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건 근사값이에요. 근사값입니다. 정확한 값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를 y1이라고 하고 얘는 lx1이라고 하고 요것은 실제 값과는 차이가 있지만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할 거는 뭐냐면은 이제 x1이 주어졌으면 y1이 주어졌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다음에 approximate 해서 y2를 근사합니다. 어떻게 해요? lx2로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l과 여기서 말하는 n은 달라요. 그래서 l1, l2라고 할게요. 예, 어떻게 하냐면요. 이번엔 반대로 x1, y1을 지나고 접선의 기울기 x1, y1인 다시 말해서 여기도 l1이고 l2x는 y1 플러스 f 프라임 x1 y1의 x 마이너스 x1 여기에다가 l 대입한 x2 대입한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y의 x2 그러니까 얘는 진짜 true 값이고요. 얘는 근사 값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요 빨간색 직선이 L1이고요. 예, 다음 페이지 요 빨간색 직선이 L1 요 직선이 L2란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값과 찾아낸 값은 차이가 좀 있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for given 주어진 xn과 yn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요 앞에서 얘기했던 요런 x0, y0, x1, y1 찾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찾냐면요. approximate
어떻게 찾냐면요. yn 플러스 1은 어떻게 찾냐면은 요걸로 찾습니다. yn 플러스 f 프라임의 xn, yn 그리고 xn 플러스 1 마이너스 xn 요걸로 찾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찾습니다. 쭉 이런 방식으로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설명은 이제 이렇게 드렸습니다만 결국 어떻게 찾냐면은 요 점에서 접선 긋고요. 접선에 대한 식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가 x1은 x제에서 어떤 적당한 거리만큼 떨어진 점에 x1 잡고 그 x1이라는 데서 함수값은 모르기 때문에 이 접선에다가 x1 대입한 것을 함수값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점에서 우리는 f'은 문제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이 점에서 x1, y1을 지나고 저쪽에서 기울기가 f' x1, y1을 알고 있기 때문에 f' x1, y1을 기울기라는 직선을 또 그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적당한 거리만큼 떨어진 x2를 대입해서 y2를 계산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오일러의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요점 찾고 요점 찾고 요점 찾고 요점 찾고. 근데 보면은 차이가 나죠. 정확한 솔루션을 구하기 힘들어요. 근데 정확한 솔루션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very close일 때, 즉 x0와 x1이 굉장히 가까울 때 우리는 좋은 솔루션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적분할 때 분할의 개수를 많이 쪼개면 많이 쪼갤수록 적분값이 정확하게 나왔듯이 오일러의 방법도 요 스텝, 그러니까 x0와 x1, x1과 x2 사이를 매우 작게 잡으면 작게 잡을수록 훨씬 정확한 솔루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여러분 직접 프로그래밍에서 계산해 보시면 좋겠지만은 지금 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한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나중에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에 좀 익숙해지셔서 나 이거 한번 해봐야지, 뭐 방학 때나 뭐 이럴 때 해봐야지 하면 그때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일러의 방법을 이용해서 요 미분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y'은 1 플러스 y, y0는 1. 이 미분방정식 풀면요, y는 2의 x승 마이너스 1이 나오긴 해요. 근데 이걸 우리는 아직 풀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오일러의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dx가 0.1이니까는 처음에 0부터 해서 0.1, 0.2, 0.4 이렇게 쭉 갈 때 값을 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dx 0.0일 때 좀 더 촘촘하게,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여기 사이를 아까는 0.1이었는데 이번 0.0 더 촘촘하게 하면은 훨씬 정확한 값을 얻는다. 근데 요거 봐도요,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제가 매틀랩이라는 상용 툴을 이용해서 해봤습니다. 자, h가 0.1일 때 아까 전에 요 예제에서 h가 0.1일 때 해봤는데요. 그때 요 주황색, 요 빨간색 선이 진짜 트루 솔루션이고요. 그러니까 y는 2의 2x승 마이너스 1이고요. 요 파란색으로 구하는 것이 오일러의 방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기가 0.1일 때 오일러의 방법과 진짜 해가 나오는 건데 점점 어때요? 실제 값은 요건데 오일러 방법 여기가 차이가 좀 있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0.1로 안 하고요, 0.25, 4분의 1로 하면은 초반부터 오차가 아까보다 더 크게 보여지죠. 얘는 진짜 값이 4.5에 가까운데 오일러 방법은 4 이렇게 되고요. 얘가 가까우면 4.5에 가까운데 얘도 4점 한 중간이니까 좀 더 가까워지죠. 그래서 아까 여기서 0.05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오차가 줄어들어요. 이런 식으로요. 진짜 값과 오일러 방법을 구한 차이가 훨씬 줄고요. 아예 화끈하게 0.001 정도로 했더니 차이가 거의 없죠. 차이가 거의 없다는 건 이것이 거의 트루 솔루션이나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작게 하면 작게 할수록 더 좋은 값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근데 요거는 이제 보시면요, 2x승 마이너스 1은 되게 이런 좀 곡선이 완만한 곡선이거든요. 이렇게 완만한 녀석은 오일러 방법 쓰면 잘 나오는데, 만약에
자, 완만하다는 건 뭐냐면은 F'의 값이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예요. 되게 F'의 변화가 되게 일정한 얘기고요. 예, 이런 식으로 약간 일정한데 만약에 fx 트루 솔루션이 뭐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요. 기울기가 되게 심하게 변해가지고요. 이 경우에는 오일러의 방법 쓸 때 요 소구간의 개수, 구간의 길이, 그러니까 요 구간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요. 요 구간이 크면은 기울기가 크다라는 것은 여기가 조금만 벌어져도 확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요 dx 즉 요 점과 점 사이 거리를 되게 촘촘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거란 얘기인데요. 이것이 빨간 선이 트루 솔루션입니다. 빨간 선이 트루 솔루션이고요. 자, 이건 어떻게 했냐면은 h는 0.5죠. 그러니까는 처음에 우리가 이니셜 밸류는 알고 있어요. 0에서 0,1을 지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기 슬라이드 보시면 합니다. 제가 까만색 칠했죠. 그 다음에 0.5에서 우리는 0.5에서의 이 변화 기울기의 값을 알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여기에서 우리는 요 0,1에서 기울기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접선을 그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0.5에서 함수값을 구했어요. 벌써 차이가 확 벌어졌죠. 여기서요. 그 다음에 0.5에서의 우리는 접선의 기울기를 알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요 기울기를 갖고 요 두 점을 지나고 요 기울기를 가는 접선을 그었죠. 그 다음에 0.5만큼 간 데서 1이라는 데서 함수값을 구했어요. 진짜 값하고 차이가 많죠. 그 다음에 좀 편의상요. 여기를 좀 이렇게 좀 구간을 좀 서서 설정해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에서 이제 0.5만큼 더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1.5겠죠? 그럼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있죠. 1에서 접선의 기울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점을 지나고 접선의 기울기가 요거인 직선을 그어요. 그래서 1.5 대입. 요 점 나오죠? 그리고 1.5에서 접선의 기울기 있죠? 요거와 평행한 직선, 그리고 2에서 대입.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점을 구했죠? 자, 요 점을 지나고 접선의 기울기가 요거인 직선. 그래서 이만큼 간서 대입. 또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알죠? 그래서 요 점을 지나 접선의 기울기 요거인 직선 그리고 h 대입. 또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요거인 직선 그 다음에 4 대입해서 요 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게 오일러의 방법이에요. 근데 보면요. 얘는 초반부터 차이가 확 벌어졌죠. 왜냐하면 여기서 기울기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 기울기가 큰 데서는요. h를 작게 잡아야 돼요. 기울기가 좀 적당히 기울기가 작은 부분에서 h를 좀 크게 잡아야 되는데 기울기가 큰 부분에서는 h를 굉장히 작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0.1 정도로 했더니 그나마 좀 비슷해졌죠. 아직 오차는 많이 있지만은 그 더 줄여봤어요. 0.0으로 했더니 초반에 비해서 정말 많이 줄어졌죠. 0.0이라면 거의 똑같아지고요. 얘를 한 0.001이나 0.000000001 이러면요.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오일러의 방법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오일러 방법이 아니라 지금 이제 9장에서 첫 번째는 이제 여기서 끝나는데 그 다음에 9장 2절에서는 뭐냐면은 이런 미분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요 y를 찾아내는 거를 이제 배웁니다. 그래서 9장 1절 부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9장 2절에서는 이제 미분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이제 오일러 방법이다 이게 아니고 직접 솔루션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다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